감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죠. 그렇죠? 애가 울면 어떻게 하세요? 말을 해라 그렇게 안 하죠. 우는 소리를 듣고 배가 고픈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을 보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영을 하라는 거예요. 아, 뭔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강한 감정을 보이면 어떤 걸까요? 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우리도 조금 힘들 때는 그냥 조금 힘들지만 많이 힘들 때는 어때요?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아이들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예. 이제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그게 있어요.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감정 발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 인지 발달보다 먼저고 또 이 감정 발달이 잘 돼야지 사실 인지 발달이 잘 이루어져요. 예. 왜냐하면 감정 발달이 1층이고 인지 발달이 2층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루마니아 고아들의 사례에서 보면 아이들의 뇌가 360g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뇌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그 정서적인 연결감, 이 보살핌, 양육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지지를 잘 받은 아이들은 감정의 영향력을 담당하는 이 척두엽 쪽에 굉장한 어떤 그 미성숙, 그죠? 발달이 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특히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은 공감 뉴런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들은 이 거울 뉴런이 발달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특히 유아기 시절에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같이 공감하고 사실 소통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술은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공감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사실 거울 뉴런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이 거울 뉴런이 잘 발달된 아이들은 그만큼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감정 발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성장했을 때 다른 게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감정 조절하기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잘 조율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엄마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더라. 감정 발달은 어른이 되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될 때도 또 그 이렇게 가정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3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10,000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10,000명의 1%의 제곱근이에요. 10명입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일당백이다. 예.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00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할까요? 20명이 있습니다. 20명. 네. 우리 아이 한 명은 그냥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아이를 다룰 때 정말 한 아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아이, 20명의 아이라면은 40,000명의 사람들을 대하듯이 우리가 어린아이지만 정말 감정을 존중해주고 또 마음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성숙한 관계를 다루는 그 부모로 인해서 이 아이는 성숙한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